네, 전 세계에서 스픽스를 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봄이 오고 있는 소리 잘 들리십니까? 느낌으로 이제 춥긴 춥지만 그래도 한낮이 되면 또 양지 바른 곳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봄이 오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2월 24일 스픽스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숨가쁘게 다 두 분 달려오셨는데 민생하면 안진걸, 안진걸하면 민생. 오늘도 뭘 들고 오셨네요. 안진걸 소장님. 예. 그 조국혁 신당 피켓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탄핵하면 인용하면 민생 회복, 경제 회복된다. 그래서 이 피켓 항상 갖고 다니고 집회도 함께 하고 있고 방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 200만 가자.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130만이 넘었는데 이제 200만 가자. 네, 좋습니다. 윤재관 대변인님 조국혁 신당에 요즘 뭐 계속 맹활약 중이신데. 감사합니다. 200만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500만 거쳐서 1000만 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위 등극으로. 나중에 종편까지 해야 됩니다, 교수님. 나중에 이제 민주개혁 이게 중도 합리 진영도 종편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전에서 밀리는 그 지형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뉴스 보셨듯이 2월 25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과연 어떤 시간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변호인들에게는 이제 2시간씩을 이렇게 주고 마지막 윤석열 최후 진술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내용은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떤 재밌는 게 나올지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내일 무제한 최후 진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국민들께서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헛소리를 했는지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안 봐도 될까요? 어저께 뭐 뉴스온 기자가 연락 와가지고 최후 진술에 무슨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냐고 뭐 언론에도 지금 나갔는데 저는 아니 무조건 자백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한테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국민을 망가뜨렸으면 정말 잘못했다고 사죄해라. 그리고 탄핵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저를 지지해주는 극소수 극렬 극우 폭력분자들에게도 서부지법 같은 사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만이 탄핵 인용된 다음에도 그나마 역사나 국민의 죄를 덜 짓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언론 인터뷰 응했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이게 너무 큰 분노고 충격입니다. 일도 그럴 가능성이 없죠. 맞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그래서 검찰을 동원해서 영구집권을 할 것처럼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됐으니까 이제 군대까지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한 번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검찰을 동원하다가 군대까지 동원한 대한민국의 최악의 지도자로 인정이 될 것이고 뭐 조선건국 이래로 최악의 군주가 누구냐 최악의 지도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자웅을 겨룰 때 소위 말해서 연산군도 완전히 제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시나리오 작가들이 엄청 바빠졌다고. 네, 그렇죠. 시나리오 작가 그 이상으로 늘 하니까. 그 뭐 반성과 사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메시지는 없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몇 줌 안 되는 지금 극우 아스팔트를 또 준동하기 위한 그런 이 메시지만 발신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간에는 오늘 뭐 언론에 보니까 인기다축 개헌도 얘기한다는 관측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이제 제가 아침에 어디선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별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항상 하니까 상상 이상의 내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멍멍이 소리를 계속 하겠죠. 지금 맞습니다. 보면 이제 벌써 시작해서 5천여 분이 오셨는데
진짜 기대하는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네. 저는 한 가지 다른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네. 도대체 몇 분을 얘기할까? 네. 1시간 얘기하면 59분을 자기 혼자 얘기하는 네. 스타일이니까. 예, 그것도 제가 대충 저는 예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육필 스스로 네네. 직접 쓰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 기사도 봤는데 본인은 지금 일장 연설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니 네. 최소 1시간 이상은 하지 않을까. 필리버스터처럼 할 거란 네. 예상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용이 짧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성이나 정성이 없잖아요. 네. 1시간 이내에 대략 대충 자기가 써온 거 읽고 마무리할 거. 예. 박근혜는 대변인단 당시 대리인단 동안 15분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박근혜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하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네. 대리인단이 나와가지고 예. 15분 대독했다고 하던데 뭐 많아봐 1시간 중에 하고 59분 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충 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볼수록 그의 그 지적 능력으로 10분 아, 이상 얘기하는 게 예,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어렵습니다. 예. 그 네네. 보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평가는 연산군보다도 더 가혹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별명이 윤산군도 나오고 윤산군. 공산 독재를 꿈꿨다 해서 원래 이제 윤의 야, 별명 경산 경이 독재. 있었는데 네네. 경산군도 나오고 네. 한 가지 반갑다게 해야 되나 슬프다 해야 되나 우리 유명한 이명세 감독님 있잖아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 영화 감독 최고 수준 예. 이명세 감독님이 실제 지금 영화를 아, 벌써- 제작하기 위해서 벌써 들어갔어요? 작업에 착수하셨다고. 아.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그 서울의 봄 영화처럼 네. 그 긴박했던 10월 3일과 4일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더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음모들까지 다 담아서 어떻게 완벽하게 보여줄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다고. 네. 그 영화가 잘 만들려면 내란과 김건희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의 실타래들을 풀 수 있는 단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또 발전시키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텐데 네. 예. 그래야 영화도 더 정확해지고 더 재밌어질 텐데 그게 지금 그 큰 과제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 제가 네, 대한테 이야기 나온 김에 을신연스럽다가 네. 역사학자들의 해석, 언학적 해석, 네, 네. 을사늑약 때문에 네. 나라가 14년마다 좀 망했구나. 어려운 일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았죠. 을사년스럽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을신연스럽다. 너무 춥고 고통스럽다 됐다는데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세계 영어 사전에도 네. 윤석열스럽다라는 걸 반드시 네. 만들어 뭐 윤스럽다, 썩열스럽다. 지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잘 안 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것을 부정선거로 모은 다음에 네. 친일 쿠데타 일으켜서 국회와 선관위뿐만 온 국민을 죽이려고 하다가 적발돼서 처단된 사람. 가장 어리석고 네.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아둔한 사람이나 상황을 말할 때 윤석열스럽다, 네. 썩열스럽다. 네. 이게 저는 진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의스럽다는 예.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 이제 그것은 이제 레이디 맥버스처럼 예. 결국은 권력을 탐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상황은 이제 건의스럽다. 예. 뭐 여러 딩키님께서 헛소리 개그만 하겠죠. 실제 지금 6,000분 넘게 들어오셔서 수많은 댓글 중에 야. 기대 뭐 조금이라도 뭐 들어볼 만한 게 있다는 유에 오남매 고양이님은 헛소리 듣기 싫어서 안 볼 것임.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시간 분량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 중에 반드시 아마 집어넣을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이제 항변을 하고 하는 중에 두 가지는 꼭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야당 탓. 야당 때문에 야당이 독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이랬다라는 거를 이제 빙빙 장황스럽게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야당 탓하고 이제 부정선거. 사실은 부정선거는 헌재 재판에 있어서 뭐 핵심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이 아닌데 보나마나 이제 그걸로 뭐 한참 얘기를 할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 제 생각에는 뭐 여기 지금 뉴스에 나온 것 상으로 한 40여 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읽는 게 만약에 40분을 읽었다 치면 그 소회로 본인이 이제 원고에 없는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건부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추측이니까. 뭐 조건부를 할 수도 있죠. 마지막까지 또 김건희 코치를 받아가지고 네, 지시를 받아서 승부수를 던져라. 네. 근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의미 그냥 없죠. 네. 3월 초 파면인데요. 네, 조건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재판관 여러분 선처를 해주신다면 뭐 이제 말은 뭐 달리 네, 표현하겠지만 제가 어떤 임기 단축이라든지
뭐 개헌이라든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남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지 그렇죠. 않을까.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죠. 네. 네. 근데 한 가지 안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 씨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요새. 그래서 네. 거기다가 그 윤석열스럽다 말고 그냥 성열스럽다 그렇죠. 정도로 해주시면 윤을 가진 분들은 아무 죄가 없고 윤은 빼야 되겠어요. 우리 파평 씨에 또 좋은 분도 많이 배출한 명문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썩열스럽다가 네.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그걸로. 썩열스럽다, 썩열스럽다. 엊그제 정리하겠습니다. 엊그제 그 법원에 형사 예. 25부 재판에 본인이 또 나갔어요. 사실은 준비기일이라서 나갈 필요도 본인이 없죠. 나갈 필요가 없는데 뭐 부진부진 나갔어요. 그러고서 본인이 맨날 그 검사석, 네. 원고석 뭐 이런 데만 네. 있다가 피고인석에 앉았잖아요. 네. 그 충격으로 그랬나요? 헌재 와서는 막 자리도 못 찾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참 그 이런 날이 빨리 올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네. 그런 날이 왔죠. 그런데 그자가 왜 나왔는가 싶어요. 네, 네. 그날 나올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만 정도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증거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들을 할까 재판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는 거에 굳이 피고인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구치소에서 가깝해서 바람 쐬러 나온 그렇죠. 거라니까요. 소풍 나온 거죠. 소풍 나온 거. 예, 소풍 나왔다는 거는 네. 이제 변호인 통해서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그래요? 예. 네. 아니 공소 사실에 대해서 그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로 나온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나온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냐고 했더니 이제 기록을 다 못 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변호사 대동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 본인석에 또 앉아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를 충격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충격 저는 안 그렇지 받았을 않았어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아직도 내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지금도 뒤집을 수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도저히 정상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3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준비기일이 두 번째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최후 변론을 하고 준비기일도 마무리되고 그럼 네. 형사 재판도 이제 실제로 진행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윤의 그 헌재에서 보여줬던 그 멘탈, 네. 그 말도 안 되는 멘탈이 끝판왕을 형사 재판에서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버터플라이님께서 내일 몇 시부터인가요? 2시부터라고 돼 있죠? 예. 2시부터인데 이제 아마 예. 변호인들이 2시간 정도씩 그렇죠. 하고 각각 2시간씩 하고 네, 네. 마지막에 그러면 정청래 6시쯤 되겠네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석열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고요. 네. 그 한 6시, 7시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초매 관심사는 네. 이제 내일 헌재에서 선고일을 밝히냐, 날짜를 근데 나중에 평의하고 나중에 밝히냐. 네. 빨리 어떨 것 같아요? 3일절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지만 헌재에서 그래도 한 날짜를 10일 정도는 예, 끌 예. 것 같아서 3월 뭐 7일설, 8일설, 9일설. 근데 예전에 박근혜 선고했던 11일 있다 했어요. 예, 박근혜. 9일인가는 10날 피하겠죠. 했어요, 예, 10날. 10일은 피하고 네. 11일설도 나오고 11일설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화목에 예, 재판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화요일이 11일, 예. 목요일이 13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설도 있는데 저는 그 전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나 민생이 정말 너무 파괴돼 가지고요. 네.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로 입건된 국민이 1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작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뭐 전방에 가갖고 빵 묻히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처럼 네.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그 중에서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네. 그러니까 뭐 물건 훔치거나 뭐 만 원, 2만 원 있는 거 눈에 보이면 그것 훔치다가 걸리는 사람 10만 명. 벌금을 못 내갖고 감옥에 대신한 사람이 5만 명. 네. 거의 뭐 나머지 뭐 경제민생 통계도 최악의 최악이거든요. 뭐 보험 깨고 적금 깨고 다 신용카드 대출 최대로 늘어나고 연체 최대로 왜냐면 이제 결국 돈이 없으니까 네네.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고 그러니까 연체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3월 초에 바로 파견되고 그때 대대적인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내수와 경제 민생 활성화 이렇게로 돌입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 이번에 법원에 왔을까? 네. 검사 후배들한테 겁주려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겁주려고? 처음부터 왔으니까 내가 예. 일을 나 똑바로 해. 그런데
보니까 검사들이 다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다음부터 표정이 안 좋고 예. 주눅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헌재. 네. 그리고 한덕수 딱 올라오니까 법원에 허락도 안 받고 네. 나가버렸잖아요. 그냥 나가버렸죠. 5분 만에. 헌재에서. 네. 그런 버르장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서도 그자가 아마 재판관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자는 절차와 형식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구나. 네. 아주 무례한 자구나. 무례하구나. 야당 의원들이 박수 안 치니까 겸했을 놈 맞네. 딱 네. 지가 지금 너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법정에서 감히 그럽니까? 세상에 허락도 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하. 참고로 전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헌재의 선고는 금요일 날 했습니다 항상. 네. 예, 금요일 날. 선고는 예, 마지막 선고일 선고는 날은 예. 형이 이게 심리는 화목에 하더라도 결정은 금요일 날 네, 했다. 예, 2017년 3월 10날인데 그날도 금요일이었고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것도 2004년이죠. 5월 14일인데 그때도 금요일이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종결하고 14일 후에 예. 네, 네. 그래서 3월 박근혜- 7일설도 나오더라고요. 3월 7일이 금요일이니까 네. 그 주에 2월 25일 지나서 한 10일 후쯤 되잖아요. 네. 우리가 대충 이제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한 2주 14일 안에는 이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앞전의 전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금요일도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지적해야 되는데요. 네네. 뭐 머리 황제 분장 이런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고 예. 사실 행정법상 넥타이는 찰 수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넥타이는 수감자들은. 이제, 수감자들이 네. 그걸로 자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너무 정말 눈꼴 싸나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모든 수감자를 외출할 때 교도관들이 옆에서 그렇죠. 대동해야 됩니다. 예, 경호원이 원래, 아니라 헌재 교도관이. 들어올 때도 네. 당연히 형사법정 비슷한 형사법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네. 피고인으로 일종의 행정심판, 징계재판에 나가는 건데 네, 네. 교도관 두 명이 딱 올가매고 들어와서 네. 교도관이나 재판부 딱 허락받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도 건방지게 네. 판사들한테 말도 안 하고 양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 제가 예. 국회 청문회 이렇게 계속 출석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참모총장 이런 사람이 다 군사경찰 네. 옛날 헌병이죠. 네. 근데 옆구리 다 끼고 네. 뭐 그분이 도망가기 하겠어요 설마. 그런데도 정식 절차대로 다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유일한 한 사람만 예. 지금 특혜를 입고 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네, 예. 더군다나 구치소 뭐 그 층을 뭐 비웠다라는 게 또 예. 방송에 나오기도 하던데 그러면 누구를 접견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이런 농담하시더라고요. 그 국립 렌트카를 타고 소풍 다닌다고. 뭐냐면 경호처 차량 네. 이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이제 맞습니다. 파면되는 네. 걸 기준으로 보면 렌트카처럼 네. 그걸 이용해서 그냥 소풍 다닌다 이렇게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비판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3월 1일 날 꼭 했으면 좋겠다. 로트님께서 나도 3월 1일 판결을 하면 좋겠다. 제발. 콜걸님께서 최후 진술은 술 한 잔만 줘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다 이렇게 어려운 민생, 우리 현실 퍽퍽한 삶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온 국민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화돼야 될 과제 또 있습니다. 소위 극우로 내달리던 국민의힘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나요? 아니면 정신 차리는 척을 하는 건가요? 여실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혹시 도표 있나요? 혹시나? 예. PD님 혹시 갤럽 여론조사 도표 있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한동안 보수 과표집에 정말 뭐 황당하게도 국민의힘이 뭐 얼마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탄핵 찬성 반대에서 반대 여론이 어떻게 됐다 하더니 이제 급격하게 지금 저 그래프 추세를 보시면 중간 이후부터 꺾여지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40대 34 사실상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1이잖아요. 6% 6.2 차인데 사실상 이제 그 밖으로 벌어지는데 요 여론조사가 엊그제 이루어진 건데 저것도 보수가 표집이 50명이나 돼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탄핵 찬반에 대한 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정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 지도부 과연 뭐라고 정신 못 차리는지 한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하면 그래도 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가겠다면 차기 대선까지도 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당 입장이 좀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단을 가졌어요? 누가? 아니 기자가 네. 당연히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자, 곧 이제 헌재 선고일이 잡히는데 예. 그 결과를 존중하시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걸 인정 안 한다 그러면 네. 조기 대선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 네. 대선 치를 수 없다. 후보를 안 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센터에 물어보니까 무슨 예단을. 예. 그리고 저는 자기가 예단을 한 거네. 자기가 자기가. 예단을 예.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층이나 그 극우 세력 사이에서 누구에게도 욕을 안 먹으려고 줄타기를 한 건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은 보수가 없어졌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중도 5선의 화제가 되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보수주의가 보수주의 핵심은 애국심과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렇죠. 오블리지 같은 것이고요. 사회 엘리트로서 보수 엘리트로서 사회 책임을 다하는. 어떻게 아무리 만약에 절차적으로 헌재에 대해서 뭐 또 재판관 선행에 대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지적은 100번이면 지적은 했다고 쳐요. 네. 하지만 그래도 헌재가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수입니다. 우리는 체제 안정을 네. 제일 목표로 하는 보수주의자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은 해줘야죠. 그러면 지금 거꾸로 그러나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럴 수는 이런 네, 대답은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자기들 속마음은 말할 수 예.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헌재 결정을 존중했단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 말은 불복하겠다는 예. 거죠. 분명히- 대선도 치르지 말고 후보도 내지 마시오. 네, 네. 그 부정선거인데 뭐하러 후보를 내요? 네. 어차피 무조건 야권이 당선될 텐데. 네. 부정선거니까 앞으로 후보 계속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네. 소장님이 이렇게 바른 생활 소년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아니 저는 이해돼요. 네, 권성동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정광훈의 이중대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정광훈이 정확하게 지금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중대가 먼저 입장을 밝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불경스럽게. 당연하죠. 정광훈이 교실을 내려야죠. 근데 아직 안 내렸지 않습니까? 네. 저도 상당히 살기 어려울 겁니다. 야. 그 정도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 윤 들고요. 대변인님이 갈수록 예리해지시고 네. 또 풍자의 그 묘미가 깊어집니다. 예. 네, 지금 만 명을 골개미가 느낍니다. 골개미. 빼앗던 골개미. 맞습니다. 그 사이에 10,000명을 돌파해서 아,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 11,000명을 돌파해서 야. 댓글, 좋아요, 구독 신청 주변에 널리 저 단톡에 퍼나르는 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님께서 극우 좀비 사라져라. 제가 봐도 본인들 스스로 점점 극우 좀비로 갔고 좀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헌재 결과에 대해서 뭐가 나오든지 인정하겠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정치가 돼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헌정 수호 세력이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왔던 그 가치, 국민에 대한 염치, 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 왜냐하면 윤석열을 그동안 지지했던 자들도 윤을 버렸다는 게 세부 지표에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TK도 확실하게 확 떨어졌고요. 그리고 60대 이상도 지금 여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좀 단면이 보이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도층에서의 이 표심이 완전하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흔들리던 중도층이 이제 헌정 수호 세력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마음을 이제 굳건히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번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큰 길, 그 큰 길을 따박따박 가면 민심은 흔들렸던 민심도 여전히 옳은 세력 그리고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에게 더 힘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을 더욱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따박따박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갯바위님께서 후배 이 대표에게 지는 게 싫은가 성동이가 크크크.
후배 안 소장님께 지는 게 싫은가 본데.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네. 권성동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 권성동이 또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헌재에서 불복하는 거냐는 비판이 계속 쏟아지니까 네. 무슨 소리야? 민주당도 예전에 행정수도 위헌 판결할 때 반발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헌법 불합치였을 예. 건데. 아니 그래서 탄핵이 예를 들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그걸로 서부지법을 폭격을 하기로 했으니까 헌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재판관들을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네네.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관습원법상 서울은 수도다. 네.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너무 황당한 판결이긴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비판 논평 내고 뭐 기자회견하고 토론했던 기억도 나요. 시민단체들도 다 들고 일어났어요. 네. 하지만 민주당도 시민단체도 다 어떻게 되냐? 결국은 헌재 판결이기 때문에 또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헌재 판결을 존중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지혜롭게 네. 그러면 행정수도는 못 옮긴다 하더라도 세종시처럼 일종의 행정복합도시로 지방 균형 발전 그래서 공기업 이전시키고 세종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 풀어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야당도 옛날 헌재 불복기 때문에 자기 또 불복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 그때 불복은 불복이 아니라 일종의 판결에 대한 주권자수 비평을 논할 수 있는가 판결 비평하고 끝난 겁니다. 그걸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는 내로남불이죠.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건데 네. 제가 볼 때 불복 반발이냐 불복이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네. 재판관이 신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비판은 가능하죠. 그거는 불복이 아니고 반발 정도이죠. 그렇죠. 네. 반발과 예. 비평이겠네요. 예. 근데 반발을 넘어서 아예 불지르고 인정 안 하고 하는 불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네. 암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반발이냐 불복이냐 이 논쟁에 대한 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언어 사용도 그래서 반발이냐 불복이냐로 좀 얘기하면 어떨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많은 잘 국민 들으-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황당한 그런 문구의 플랜카드들 많이 보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은 지금 이 극우도 모자라서 기승전 말만 꺼내면 이재명 아마 더 띄워주느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책적 얘기를 하자고 해도 이재명 싸잡아서 욕만 하고 하다 보니까 급기야 이재명 대표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10%포인트 깎아주자고. 그럼 1,000억 상속받는 사람 100억 세금 더 깎아주는데 그거 안 해주면 그 기초공제, 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패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당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게 서민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뭐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해요. 왜 욕을 합니까? 욕이잖아요.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당황을 한 모양이에요. 내란 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이건 보수가 아니죠. 보수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걸 보수라고 해요.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켜요. 내란 수계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 정당 맞지 않습니까? 예, 동일님께서 내란 세력 처벌해야 반딧불님께서 내란 좀비 왜 욕을 합니까? 정책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겁먹으면 개가 짖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2년 반 내내 집권당 그리고 집권 세력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계속 강도가 심해지자 겁먹은 개가 짖듯이 군대 동원해서 총칼로 군대를 동원해서 네. 총칼로 국회 및 국민을 억압하려고 했고 짓기만 한 게 아니라 끈을 끊고 나왔군요. 그렇죠. 국민을 예, 그냥 예. 물으려고 국민을.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렇죠. 한 번도 집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 안 했던 자들이 네. 집권 선거에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집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요. 선거를 위한 정당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 때 아무 짓이나 다 했잖아요. 네, 명태균 게이트에 보시면 네, 맞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부정선거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젓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당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선거를 무조건 이기기만 하는 정당. 다음에 국가를 책임지고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정당. 그 정당에게 다시 국가를 맡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들이 이제 정확하게 내려져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도 정상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백두산님께서 무서워서 개가 짖는 게 촌철이로세 우리 대변인님 아주 극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세 논쟁도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사실 1년에 수백억의 정부 보조금을 국가 보조금을 네, 받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비로만 운영되는 극우 정당이면 저런 망발해도 어쩌겠어요. 네, 네. 그냥 나중에 위원정당 심판 청구당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하고 우리 국민들 넘어갈 텐데 저는 너무 열받는 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1년에 수백억이 국민을 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을 지지하지 않아도 선거 공영제, 정당 공영제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대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특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정말 최소한의 품위와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럼 극우 불법 폭도하고는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란 폭력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 다를 다 지금도 비화하는데 나가서 그럼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토론을 그냥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고세를 낮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속세 면제 구간을 좀 더 높여가지고 서민이나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현재 우리 사회의 재정이라든지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좋은지 그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앞으로 뭐 무제한 토론도 한다고는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지만 근데 왜 그 어쨌든 토론을 제안한 정책 제안한 야당 대표 그게 조국 대표님이 됐든 이재명 대표님이 됐든 무슨 제안만 하면 조롱하고 모욕을 하잖아요. 네네. 그 두 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에는 이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네. 국민 세금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극우다 보수다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계속 극우로 갔어요. 네. 그러면 이만큼 이제 영토가 비었어요. 그렇죠. 이 영토를 그들에게 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영토도 저희 거지. 아니 그럼요. 당연히 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다 잠식해서 그만큼 지평을 넓혀놓고 그 지평 안에 들어와 있는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흑묘백매론 이야기도 나왔고 중도 보수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합리적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그걸 민주당이 하겠다고 한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원래 민주당이 지향에 갇힌 서민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복지국가 같은 네네. 중도 진보적 또는 온건 진보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방식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심사에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민주당 이재명도 그런 지적을 드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재밌는 그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중도나 보수까지 포괄하는 이제 스펙트럼 넓은 정당이 네. 되면 이제 진보나 개혁은 우리 조국혁신당이 더 확실하게 해서 잘 잡겠다. 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앞으로 좋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으로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승민 같은 좀 합리 보수 세력으로 뭐 일부 남거나 네. 그다음 민주당이 큰 중도 또는 보수까지 대변하는 정당으로 남고 우리 진보 개혁에는 우리 조국혁신당 플러스 알파로 3인당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것도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좋은 방향 아닐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책적인 면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우리가 보수다, 뭐 진보다, 뭐 중도 보수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 개념이죠. 사랑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진보 보수에 대한 것도 영역이 분명히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정책이 무엇이냐를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세수 가운데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게 한 34%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월급에서 떼가는 게 한 22% 정도 됐습니다. 2024년 기준에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18%로 똑같이 져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왜 우리 유리지갑만 이 피해를 보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건드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서.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합쳐서 가장 높을 때가 4%예요. 보통은 평년 어떤 제도 변화가 없는 평소에는요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중과를 하면서 예를 들어 국내 중소기업을 팔고 외국으로 나가니 많이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는 걸 먼저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있는데 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도 답을 안 하고 기승전 이재명 욕만 하고 있는 거죠. 정책 토론을 하자면 정책 토론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사기꾼 얘기가 나오냐 이 얘기인 거죠.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어요. 네. 새삼스럽지 않다는 걸 꼭 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 나왔을 때 그냥 막무가내 안 된다라고만 얘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대안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없어진 지 한 10몇 년 이상이 됐거든요. 네. 그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만 탐하는 자들이지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 A인 정치를 하려고 한 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토론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더욱더 더 많은 국민들 중도 보수까지 다 합칠 거고 개혁하고 하려고 하는 그리고 진보 세력들이 다 합쳐서 그들이 완전히 뭐 우리가 가라고 했나요? 그들이 극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일부의 그 극우들을 빼고 국민들 전체가 메인스트림이 돼서 국가를 함께 운영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이 그게 더 합당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진짜 필요하죠. 그렇죠. 저런 네.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4년 임기를 계속 보장해 준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국민 바람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네. 지방의원 이런 분들은 주민 소환제가 다 있잖아요. 지자체장도 있고. 그렇죠. 오로지 딱 한 명만 없죠. 예, 국민 소환제 네, 국회의원들만 안 없죠.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의제 선정.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사설로 국민은 뭐 하는 집단이냐. 예. 아니 야당이 오히려 의제 정책 의제를 선점하고 네. 뭔가를 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의제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오로지 반대만 하고 그렇죠. 있고 보통 여당이 뭘 던지면 야당이 들에 있는 세력들 예. 영어로도 오포지션 파티 네. 반대하는 당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진짜 좋은 것은 찬성하지만 뭔가 문제를 삼는 야당이 견제를 하는. 근데 지금은 다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의제를 던지면 그냥 국민의힘 나와고 그냥 방해하고 그냥 계속 반대만 하는. 네. 여당도 아니에요. 여당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뭐 윤석열 내란 수계 때문에 여당도 아니지만 그동안에도 2년 반 동안 한 번도 여당인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 네. 야당 꼴랑지만 쫓아다니는 2년 반 한 여당은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예. 어떤 의제도 없이.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원내 교섭단체가 20석으로 해서 유신시대에 만들어놓은 잔재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권 안에 수렴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이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이기 예. 때문에 그거 유신자제를 청산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국민들, 그러니까 헌정을 수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많이 포섭하고 네. 더 많이 포용하기 위한 교섭단체 완화.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고요. 네, 네. 다양성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건 정치개혁 과제로서 맞습니다. 설정돼야 된다. 좀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뭐 수십 년 전부터 네, 이 부분은 특정정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교섭단체는 10석 최소 5석 이상 5석이나 10석 이상이면 네. 교섭단의 지위를 부여해서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그래야 이제 그 5석이나 10석의 정당을 응원했던 지지했던 네. 뭐 10% 안팎의 국민들의 목소리로 반영이 되니까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참에 아무튼간 저는 신속 파면 이후에 네. 우리가 좀 사회 대개혁이나 국가 좀 대개조 그런 캠페인도 우리 신영환 교수님이랑 저희들도 다 같이 예. 좋은 아젠다를 다 제출해가지고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민생 영역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철만님께서 이런 폭군 윤산군은 당연히 탄핵이 정상이다. 그리고 좀 전에 국민소환제 말씀하신 이후에 국민소환제 댓글에 적극 찬성 의견이 뭐 거의 99.9%인 것 같습니다. 남생희님 국민소환제 찬성에 한 표. 충북 청주의 이광희 의원께서 맨 처음에 이제 발의를 했었었죠. 아마 그게 1호 법안으로 아마 대표 발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국민 소환제에다가 국민 평가제를 하자 금붕어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에 꽂힌 국민 소환제까지를 이렇게 민도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많은 정치인분들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중도 보수 우클릭이라고 이제 우리 하는 것들을 갑자기 예를 들어서 1월, 2월에 지금 갑자기 말을 했느냐? 아닙니다. 한번 작년도 2월 7일 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신용환 우리 청년위원장께서는 좀 독특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청년위원장이었던 거죠. 어쨌든 좀 어쩌면 우리의 폭을 많이 넓혀주실 걸로 각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는 기억하고 쑥스럽네요. 있습니다. 그때 인재 영입 네, 작년도 되시고, 2월 7일에 예. 저를 영입할 때 영입 전에 이제 그 사전에 저랑 면담하실 때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민생 경제, 취업, 일자리 등등 담당하셨죠. 그래서 중도 보수, 예. 민생 경제, 외연 확장 이런 키워드였어요. 이미 작년 2월 7일이니까 벌써 만 1년이 네. 됐잖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어떤 스펙트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계획하게 즉흥적으로 누구 마냥 윤석열 마냥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술 한잔 먹다 생각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걸 뭐 제가 제 얘기라서 굉장히 쑥스럽지만 1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그 우리 조국혁 신당도 이렇게 진보 개혁 진영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조국혁 신당에도 보면 합리적 보수라든지 또는 친노 친문에 이제 개를 이어서 어쨌든 민주당보다는 좀 더 우리가 잘했다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당연히 민주당에도 저는 합리적인 보수 또 경제를 잘하는 양심적 보수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용환 교수님을 영입하셨구나 당시도 생각했습니다. 연두초롱님께서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 신용환 교수를 알아본 이재명 대표님의 해안 해가지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대중정당이 당연히 스펙트럼이 넓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을 그릇이 그 당에 존재하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그릇을 담기 위한 지도자의 노력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제도권 정치에서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는 그릇을 자처하는 지도자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느냐 그 점을 계속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조국혁 신당의 입장은 이제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선명한 이 주장들을 함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그동안 있었던 검찰 독재 정부에서의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정치 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더 선명하게 얘기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제3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조국혁 신당은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조국혁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응원하는 부분이 이제 조국 대표님이랑 윤재한 대변인 같은 분들이 우리가 진보적 가치라 그랬을 땐 추상적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회권을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유엔 인권규약도 A규약, B규약에 보면 하나는 자유권, 개인의 자유를 중점에 두는 영역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 자유, 그러니까 빈곤하지 않을 자유라든지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치유받을 자유라든지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평등이나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게 유엔 인권규약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A규약, B규약으로. 그 부분이 사실 대한민국이 좀 취약했잖아요. 그것을 뭐 민생이라는 좀 두루뭉술한 개념으로 많이 썼는데 저는 사회권, 사회적으로 우리 함께 더불어 잘 건강히 잘 살고 행복히 사는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야기해 주셔갖고 그걸 굉장히 질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우리 조국 신당의 민당 정책을 그리고 그래서 저는 시원 교수님 볼 때마다 제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부지법 폭동을 반대했고 그걸 비화하는 당의 주류하고 정말
선을 그어야겠다면 안에서 김상우처럼 열심히 싸우거나 바뀌어지게 그렇죠. 안 되면 네. 너무 힘들고 안 되면 나오셔서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신대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죠. 내란에 반대하고 비상경에 반대하고 서부지구 폭동에 반대한다면 그리고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DJ의 말에 동의한다면 네. 민주당이든 조국신당이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당원으로서든 또는 어떤 주요 임무를 맡던 저는 그렇게 우리 한국 정치 다시 재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눈물을 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흰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2시가 되도록 지금 10,000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의견들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대 1시 때는 최고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많은 네. 동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중도, 우클릭 땅을 이제 스스로들 자기들이 버리고 점점 이제 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마 꽁지에 불이 날 텐데 진짜 꽁지에 불이 나서 지금 후다닥 난리가 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이제 입이 터지기 시작했고 자료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의기양양하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대구시장 자리까지 버리고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아마 그 청년들과의 대화 창에서 그렇게까지 선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수 없다. 대선이 생기면 시장직 사퇴. 아니 조기 대선 한다고 말해서 경로한다는 사람 저 구치소에 있는데 조기 대선까지 이렇게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명태균 씨 측에서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2가지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행사장에서 명태균 씨가 사회를 보고 홍준표 시장이 축사를 하는. 그럼 최소한 사회자랑 축사하는 사람이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 아예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라도 뭔가 있을 것이고. 저들은 다 항상 몰라요. 문자를 받아놓고 김건희한테 문자를 받아놓고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지시를 내려놓고 지시 받은 자는 있는데 지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집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이다. 그들은 늘 그렇다. 진짜 너무 양심이 없습니다. 보통 그 축사나 격려사를 하면요. 저 지금 장면 딱 나오네요. 2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 신 교수님도 많이 보고 대변인도 많이 보셨지만 처음에 그걸 주최한다고 연락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맙잖아요. 또는 귀찮기도 어떨 땐 귀찮을 수도 있지만 또는 고맙고. 두 번째는 사회자가 자기를 호명해야만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가 막 가서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성이라도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자를 천천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도 사회자가 이제 나를 언제 부르나. 그래서 사회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주 또렷이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개라는 사람이 사회자였구나 정도는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뭐라고 또 오리발을 내밀까요? 자기가 하도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행사를 해서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전화도 안 했다며 갑자기 전화가 공개가 되고 그렇죠. 아들이 막 고맙다고 막 문자를 보내요. 홍준표는 이번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오리발이 하더라고요. 2개밖에 없는데 더 내밀을 오리발도 없을 것 같은데. 딱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남상권 변호사가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일로 해서 3번 만난 거를 구체적으로 밝혔잖아요. 구체적으로 밝히고 본인 이제 대구에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만났다. 이준석과의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만났다. 윤석열과 또 그 공동적으로 이제 유세를 하기 위해서 사전 정치자금으로 또 만났다.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하는 이제 이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죠. 근데 결론은 참 잘 됐다 싶은데 홍준표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던 20, 30대 남성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홍카콜라.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신뢰했던 정치인이 얼마나 난삽한 사람인지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인지를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서 지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또 변수 중에 하나가 20, 30대 남성이고 그 남성에 대한 걱정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판단해 볼 계기가 됐기 때문에 선거적으로도 그렇고 이후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홍준표의 몰락은 우리가 정말 박수치면서 반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홍 시장이 그래도 자기가 아젠다를 던지고 막 끌고 가고 이랬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만 만나면 예. 양파 껍질까지 하나 나올 때마다 변명하기 예. 급하고 또 하나 나오면 그러니까 변명하고.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이제 윤석열을 비호하고 명태균을 사기꾼으로 몰면서 스스로가 정치꾼 사기꾼이 돼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홍준표가 더 사기꾼이에요. 남상권 변호사님이 밝힌 건 최근 3번인데 네. 예를 들면 저 행사도 따로 있었죠. 그다음에 네. 오늘 명태균 씨 아내분이 표지 모델. 예. 예. 그러니까 최근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친분이 깊었더군요. 네, 네. 그것도 우리 사진이 네, 지금 생활과 나오네요. 건강이라고 예. 하는 잡지 아마 저게 명태균 씨가 발간했던 예, 예전에 모양입니다. 발행인이 명태균 아 그러네요, 씨가 진짜 있습니다. 발행인이 예. 거기에 표지 모델로. 예. 상당히 젊었을 때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 보통 그 홍준표급이면 발행인이 직접 전화를 하거든요. 저건 또 뭐라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때 언론 보도 너무 많이 출연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표지 사진은 예. 보통 발행인이나 발행인급이 연락을 하고 또 홍준표급이면 발행인이 마중을 나와 있을 예, 것이고 예. 그다음에 잘 나왔다고 보내줍니다. 발행인이나 발행인급의 그렇죠. 간부가. 네. 그러니까 저 표지 사진을 하려면 최소한 몇 번의 접촉이 있습니다. 네. 미팅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모든 거짓말이 홍준표와 오세훈의 모든 거짓말이 계속 탄로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난타를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살라미처럼 이 정도도 아니고 뭉터기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 정말 또 꽁지 빠지게 두려운 사람이 있겠네요. 오세훈 시장. 다음 타자는 오세훈이죠. 다음 타자로. 예, 예. 근데 이분들이 버릇에 내뱉은 말 받아놓고 때문에 막 사기꾼이다 뭐다 하니까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막 화가 난 걸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터놓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국힘은 이런 것 같아요. 국힘은 중간에 어느 소위 말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문제를 푸는. 네. 그래서 이준석도 김건희와 윤석열을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리면 명태균을 동원시켜서 명태균이 풀게 하고, 네. 예, 홍준표도 윤석열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니 명태균을 통해서 풀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그런 선출직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맡기면서 그들의 영역을 계속 넓어지면서 이 사건이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의 스타일 자체가 그동안 비정상이었고 아주 오랫동안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계속 활보칠 수 있는 그 구조를 스스로들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자들은 정말 발본색원하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하는 스타일 자체가 당별로 너무 다르구나. 저들은 저런 자들에게 모든 권력을 맡기고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서로 간에 잘 안 하는 자들이구나. 왜? 권력만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김건희가 됐습니다. 말하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고 패밀리만 아니라 패밀리 비즈니스를 그 진영 전체.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풀 수 있는 내용을 항상 명태균이 중간에 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관이었던 거죠. 네. 예, 문화였던 것이고. 그 명태균 씨 와이프분이 이승은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공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뭐 존함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니까 네. 오세훈의 후원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도 네. 뭐 존함이 밝혔잖아요. 김한정 씨라고. 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몇 천만 원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불법 정치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오세훈한테 준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그 별장에까지 명태균 씨 가족이 놀러 갔어요. 네. 뭐 본인들은 사기꾼이다, 뭐 아무 관계 없다 그러는데 그 별장에서 김종인 박사랑 찍은 사진도 있죠. 그 명태균 사진도 씨가 있고 공개했죠. 김한정 씨 별장에 가족이 놀러 갔어요. 보통 가족까지 놀러 간 정도면 그렇죠. 아주 깊숙한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오세훈이도 명태균과 정말 많은 관계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오세훈이가 옛날에 저기 그 무상급식 아이들 밥 안 주려고 역사상 최초의 셀프 탄핵을 해서 나간 사람인데 셀프 탄핵. 근데 어저께 그걸 지난주 서울시원이 그걸 지적하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만 주고 부잣집 자제분들은 주지 말자는 치졌다고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네. 아니 어떻게 모든 집안의 자제분이라고 그러든지 아하. 가난한 집 아이들, 부잣집 자제분 딱 아. 그런 사고가 딱 박혀있다는 게 스스로 은연중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것도 지금 큰 이슈가 되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잘 돼도 뭐 보복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는 류의 말씀 네. 그리고 대신 나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엄정하게 법 집행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국힘 완전히 다 문 닫는 수준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일단은 그 여론 조작성 조사를 알고 했다. 알았으니까 네. 저걸 계속해서 그렇죠. 푸시를 하고 그다음 명태균 두 번째 씨한테 거기에 졸랐죠. 돈을 줬다. 네.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등 이것은 완전히 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다 위반이 되는 거여서 네. 그건 수사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신원 교수님과 제가 폭로한 윤석열의 비밀 선거사무소 네, 네. 최소 한두 개, 그렇죠. 강남 에아랑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검찰 정력까지 한 사람이 대놓고 네. 불법 선거사무소를 최소 하나, 만약 양재동까지 포함하면 2개를 운영한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건 보복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짚을 불법 행위는 짚어야 그런 악습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홍준표, 오세훈, 윤석열 부부는 선거 관련해서도 여론 조작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입니다. 네. 정말 검찰이 예. 정말 나쁜 게 검찰의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그 최초의 인지 시점이 뭐 작년 9월 뭐 이런 얘기 그 토마토 뉴스에 처음 네.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네. 그 선거법 관련된 선거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게 2023년 12월입니다. 저작년 말이죠. 그랬죠. 네. 고발까지 선관위가 선관위가 고발을 사람인데. 했잖아요, 검찰에. 그게 최초 인지 시점은 그래서 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하나 강혜경 씨죠. 강혜경 씨가 검찰에 나와서 최초로 진술한 건 작년 3월이에요. 네. 3월에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검찰에서 진술한 건 3월인데 검찰이 알았던 건 9월에 알았대요. 그때 처음으로 예. 세상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시점에 그때야 알았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짬시키다가 지난주에 방송 때 얘기했지만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야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몇 년씩 1년 넘게 이 사건을 짬시켜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보호하고 국힘의 이 모든 그 대권 주자들 관련된 분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냥개 그러니까 애완견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네. 그럴 정도 되면 검찰 수장이 없으니 대검 차장이라도 나와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창원에 있던 거를 그냥 서울지검에 옮긴다 정도로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보도자료마저도 김건희 이게는 이름은 네. 하나도 안 나와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너무 호암 마마 네. 같은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 상전으로 지금 네. 정치검찰이 여기고 있는 건데 이번에 로펌에서 검찰 출신들 안 뽑는데요. 예. 확 줄어들었대. 이유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해있고 예.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격하 축소될 게 전망이 나와서 더 이상 뽑을 유인이 없다. 네. 이제 저것들은 전관 비리도 못한다. 아하. 심지어 이렇게 지금 평가를 정말 그 나쁜 관행도 좀 뿌리를 뽑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검과 관련돼서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의힘 뭐 여러 방송 패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로 1년 넘게 짬시켰으면요 늘 특검으로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치 권력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고 장기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특검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자라고 해서 우리의 특검에 12번인가 13번 하는 역사에 거의 대부분이 권력과 연관성 그리고 검찰의 수사의 미진성들이 확인되면 다 특검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특검을 지금 4번이나 맡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게요. 아니 지난 모든 정권에서 특검제도 도입 이후에 특검이 다 예. 최소 막 서너 번 대여섯 번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번도 피해도 없었죠. 많은데 한 번도 한 없어요. 번도 없었어요. 네. 진짜
가장 사실은 특검이 많을 정부 같은데. 지들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얼마나 많은 특검을 주장했고 관철시켰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심지어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이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래 투명 한번 해보자. 정권하고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얼마 대부분 많이 받아. 제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대북 송금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도 다 받아들였잖아요. 당시에 네.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 의견이 엄청 셌습니다. 지지자들. 근데 그래도 야당이 그런 문제를 할 수 있으니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은 그것에 비해서도 너무 질이 떨어져 너무 비열한 구구 집단을 변질내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검찰을 믿지 말고 예. 명태균 게이트 특검을 꼭 관철하자라는 걸 마지막으로 지금 만 1시간이 훨씬 넘도록 7,200분이 와. 넘게 계속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마무리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경성 한우 이 어려운 발음이 아닌데 제가 광고만 할 때면 아주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그 독자 가족으로 좋은 컨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대표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경성 한우, 한우회식하면 경성 한우. 대구 달서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위치한 대구에서 가장 큰 식당 550석 가족 연인 친지 사랑하는 분들 함께 대구에서 가장 큰 단체 회식장이 있는 경성한우에서 회식 장소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 아마 단체 예약 번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예약도 해주시고 또 뭐 먹어도 맛있는 한우 가족분들, 친지분들, 친구분들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경성 한우. 저도 한번 꼭 가봐야 되는데 대구 가시면 꼭 네, 가시길. 전쟁하느라고 대구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조금 요새 아쉽습니다. 자, 1시간 넘게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월요일 스픽스 긴급 편성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내란의 그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여러분들 가슴과 가정에 또 이렇게 어려운 민생 경제에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파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극우 좀비를 박멸하는 걸로 해서 네, 제가 좋습니다. 좀비하면 박멸로 네. 나른한 오후를 한번 깨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비 박멸!